이재명 대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거고요. 선거법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이 돼서 정치권을 떠나게 될 겁니다. 질문을 빙자해서 야당 대표를 그렇게까지 모욕해야 되겠습니까? 5번째 기소하고 밖에 나가서 여론 들어보십시오. 해줘도 너무한다. 윤석열 정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정말 잘한 거 하나도 있나? 대한민국에서. 한 개도 대봐라. 여론 좀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이거 58,0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비판하면 안 되고 남이 정권 잡았을 때는 비판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그 말의 울림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문회가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과방위를 장악해서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 박장범 후보자를 굉장히 결격인 사람처럼 계속 묘사해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방송을 어떻게든지 언론 노조에게 넘겨준 뒤에 선동, 왜곡, 과장 이렇게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일 텐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거고요. 선거법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이 돼서 정치권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투쟁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과방위를 상당히 편파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도 저희는 끝까지 저항을 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누굴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데 그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KBS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는 그동안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는 일부는 우리 박장범 후보자께서도 본인을 성찰하시면서 혹시라도 이후에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를 국민들이 다 믿어야 돼요. 우리한테 정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둘로 갈라서지 않고 공영방송에 얘기하면 그래도 믿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 후보자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는 걸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 정치적 진영 대결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신뢰받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어떻게 보면은 낡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적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기계적 균형 틀에서 양쪽의 주장을 공평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고요.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진영에 상관없이 기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진영에 상관없이 기용을 하셔서 모든 언론사는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전한 토론 문화가 KBS 안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언론 노조에서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그 집단 행동이라면 파업을 말씀하시죠? 그런 걸 포함해서요. 정당한 파업이라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파업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박 후보자께서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하도 질타를 많이 받으시니까 좀 기가 처음 뵀을 때보다 조금 죽으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 밝히신 소신대로 KBS를 임명이 되신다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KBS는 정말 이 편파성이 극에 달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허위 발언을 해서 결국에는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이때 KBS가 보도한 내용 지금 PPT에 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옆쪽에 오른쪽에 보면 단독 이재명과 틀어져 관여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안 특정 나시죠? 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김인섭 씨 얘기를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김인섭 씨 얘기. 김인섭 씨 누군지 아시죠? 네. 이 백현동 부지는요, 옹벽을 50m나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식품연구원 부지였고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용도를 4단계나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김인섭 씨가 참여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김인섭 씨는 그 혐의로 지금 현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심에서요. 그래서 이 백현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 되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단독을 달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듯이 KBS가 보도했어요. 무관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았죠. 백현동 용도 변경을 국토부에서 협박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했잖아요. 국감에서. 지금까지 반성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죄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KBS가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사실상 주범이나 다름없는 사람의 얘기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루어진다는 코너가 이제 한 명을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만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박장봉 후보자는 마치 그 전에 혹시 다른 윤석열 후보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셔서 어제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관련, 백현동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일방적으로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공영방송에서? 글쎄 제가 이 전후 관계를 잘 아직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 다 찾아보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조치하시고요.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 계속 그 야당에서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표현까지 김영 간사가 저한테 면책특권 의혹에 썼다고 했는데 오늘 기소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만약에 기소된 내용, 이 법인카드를 그동안 1억 653만 원을 이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5번째로 지금 기소가 됐어요. 재판만 지금 5개를 받게 됐습니다. 이 보도 지금 만약에 사장이라면은 어떻게 보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장이 보도의 방법과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인사로만 말씀하실 겁니까? 네,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사안은요, 그동안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표적인 갑질 사안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자기 멋대로 쓰고도 반성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KBS가 충실하게 이 내용들의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잘 보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허성권 참고인님, 중지시켜 주세요. 예, 출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사장, 사장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언론 장악을 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런 보도들을 KBS가 무차별적으로 해댑니다. 민주당이 하는 선전선동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KBS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지금 이 사장 체제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언론 노조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 언론 노조가 얼마나 횡포가 심한 겁니까? 생생한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집단적인, 일단은 공영방송의 수신료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편파, 편향 왜곡 방송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과 여러 가지 거기에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이제 이게 단지 1, 2년 예. 돼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 이 언론 노조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KBS에 민노총이 들어있냐? 왜 민노총 소속이냐? 이 민노총 자체가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은 정치 세력화를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소되어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민노총이라는 소속이 있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정치 세력에 대한 일소, 청산, 이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성건 노조위원장께서 우리 박장범 사장이 임명이 되면 같이 힘을 모아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는 그런 KBS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가방이 KBS 사장 인사청문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질문을 빙자해서 야당 대표를 그렇게까지 모욕해야 되겠습니까? 5번째 기소하고 밖에 나가서 여론 들어보십시오. 해줘도 너무한다. 윤석열 정권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2년 반 동안 정말 잘한 거 하나도 있나? 대한민국에서. 한 개도 대봐라. 여론 좀 들어보세요. 뭘 잘했습니까? 민생고에 경제고에 의료대란에 한반도 불안해 전쟁 날까봐 못 살겠다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중간에는 이 정권의 황태자 이인자라고는 한동훈 대표가 있었어요. 반성은부터 해야죠. 한번 보십시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날이 가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를 버텨요? 우리 국민들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서 10%도 안 나옵니다. 40대. 그런 정권이 이 대표 1심 나오니까 도저히 국민들이 못 받으냐 1심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집권당 대표가 법정 구속 얘기나 하고 있고 민생 챙기세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호재입니까? 똑같이 수사 한번 해보십시오. 2년 반 동안.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왜 가방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써야 됩니까? 위원장님, 저런 발언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사청문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법인 가져가 들어보니까 들어보세요. 6천만 원이 무슨 제네시스? 안 드립니다. 아니, 왜 야당만 주고 저희는 안 주세요? 야당만 준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들어보세요. 말라고요. 시간 멈추세요. 지금 20초부터 다시 주세요. 네, 20초부터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발언 중에는 끼어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인사청문회답게 하면 됩니다. 걸핏하면 뭐 도발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네, 거기에 맞게 KBS 인사청문회 뭐 시간 더 주셨으면 더 얘기할까요? 20초. 아닙니다. 20초가 5초 그러면, 남았습니다. 예, 끝나겠습니다. 예, 이건 박정훈 위원님이 사실은 저걸 원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만하세요. 자.